사랑하려면 통장부터 보여달라는 여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은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 여자 돈 노리는 거예요. 동호회 사람들도 수군거렸죠. 이 선생님 속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계약서 뒤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과거를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외로운 노후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어떤 사연인지 결국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알아보러 가볼까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세계 곳곳 어디서 계신지 댓글에 의견을 많이 보내주세요. 항상 대박 행운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실 겁니다. 오전 6시 30분.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몸은 아직도 출근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처음엔 그 빈자리가 아팠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이 더 슬프다는 걸 오늘 아침에야 깨닫습니다. 이승우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61살의 몸은 아침마다 어제보다 조금씩 더 무겁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봄빛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놀이터의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혀 있습니다. 곧 필 겁니다. 하지만 승우의 마음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조용합니다.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립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밥과 김치, 계란 3개가 전부입니다. 딸 지은이가 일주일 전에 가져다 준 반찬통도 보입니다.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 벌써 반이 줄었습니다. 전기밥솥에 어제 밥을 덮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유일한 온기입니다. 김치 한 접시, 계란 후라이 하나, 시금치나물 조금. 그게 아침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빨리 식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듭니다. 밥 한 숟가락, 김치 한 점. 씹는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하다가 관둡니다. 아침 뉴스는 늘 똑같은 이야기뿐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엔 아무도 없습니다. 봄이 왔다는데 승우의 삶엔 계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젓가락 한 벌, 접시 2개. 30년 동안 교단에 섰던 손이 설거지를 합니다. 이 손으로 분필을 잡고 시험지를 채점하고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이 손은 그릇만 닦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멈추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봅니다. 아직 7시 15분.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벌써 할 일이 없습니다. 책장을 봅니다. 교육학 책들, 문학 전집들이 빼곡합니다. 읽던 책도 있고 아직 안 읽은 책도 있습니다.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은 걸까?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손등에 주름을 봅니다. 언제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교단에 서 있을 땐 몰랐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험 채점하고 학부모 상담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3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시간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딸 지은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승우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빠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다. 혼자 또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만 드신 거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납니다. 일주일에 2~3번 전화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안부라기보단 확인에 가깝습니다. 괜찮아. 나 이렇게 먹는 거 익숙해. 아빠, 그게 익숙해지면 안 되죠. 요즘도 집에만 계세요? 응.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지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승우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빠,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있어요. 실버 여행 동호회라고 아세요? 무슨 동호회? 50살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래요. 우리 회사 부장님 아버님도 거기 다니시는데 완전 좋아하신대요. 친구들도 많이 생기시고요. 귀찮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가서 낯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승우는 손사래를 칩니다. 나 그런 거 안 어울려. 괜찮아. 아빠, 그렇게 집에만 계시면 진짜 우울증 오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벌써 8년이잖아요. 이제 좀 나가셔야죠. 8년. 그 숫자가 가슴을 찌릅니다. 정말 그렇게 오래됐나요? 어제 같은데.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꼭 신청하세요. 네. 사람 좀 만나보세요. 아빠 혼자 계시는 거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승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알았다. 신청해 볼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조용해집니다. 휴대폰 화면에 지은이가 보낸 카카오톡 링크가 떠 있습니다. 실버 여행 동호회 4월 지리산 봄나들이 모집. 링크를 누를까 말까 망설입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사람 좀 만나보세요.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승우도 압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두렵습니다.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흘을 고민하다가 금요일 밤 결국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름, 연락처, 나이. 간단한 양식입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렘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승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첫 모임 장소는 올림픽 공원 남문 입구입니다. 승우는 1시간 전에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차창 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갑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습니다. 승우만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역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갑니다. 남문 입구가 보입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입니다. 나이 지긋한 남녀 15명 정도. 다들 밝은 옷을 입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차림부터 다릅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 깔끔한 트레이닝복. 승우는 무채색 점퍼에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승우는 그 무리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섭니다. 다가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리가 굳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있을까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환하고 경쾌한 소리들. 승우만 혼자 이상한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승우 쪽으로 걸어옵니다. 키는 160cm 정도. 연한 베이지색 바람막이에 청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표정이 밝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합니다. 주름이 있지만 미소가 예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겁니다. 승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겨우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저도 두 번째예요. 처음엔 저도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그녀가 손짓합니다. 승우는 그 뒤를 따라 무리 쪽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넵니다. 악수를 나누고 이름을 소개합니다. 다들 친절합니다. 웃는 얼굴들입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긴장돼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1시간 동안 올림픽 공원을 가볍게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바람도 적당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디 사는지, 뭘 하다 은퇴했는지. 간단한 대화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흩어질 때 그 여성이 다시 다가옵니다. 다음 주에 지리산 여행 가시죠? 아, 네. 신청은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봬요. 저는 윤미정이에요. 미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승우입니다. 승우라고 하세요. 네, 승우 씨. 다음 주에 봬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봅니다.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립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간질거립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까까진 못 봤는데 지금 보니 온 거리가 분홍빛입니다. 봄이 왔구나. 정말 봄이 왔구나. 승우는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조금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입니다. 계절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가슴 안에도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따뜻한 것, 봄 같은 것. 토요일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오늘은 지리산 여행 가는 날입니다. 승우는 어젯밤에 이미 챙겨둔 가방을 확인합니다. 간편한 옷 2벌, 세면도구, 약간의 간식. 지퍼를 열었다 닫기를 3번 반복합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6시 30분, 출발 장소인 잠시력 광장에 도착합니다. 벌써 1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저쪽에 미정이 보입니다. 연한 회색 점퍼에 흰색 운동화.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차림입니다. 그녀가 승우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승우 씨, 여기요. 승우의 가슴이 뜁니다. 이상합니다. 그냥 인사인데 왜 이렇게 떨릴까요? 그녀 옆으로 걸어갑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집이 가까워서요. 승우 씨는요? 저도 잠이 일찍 깨서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어젯밤부터 긴장돼서 잠을 설쳤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이틀을 함께 보낸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시 정각 관광버스가 도착합니다. 흰색 대형 버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합니다. 동호회 회장인 김상우 씨가 마이크를 들고 자리 배치를 안내합니다. 69살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짝을 지어서 앉아주세요. 혼자 오신 분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시간 가지시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승우는 어디 앉을까 망설이고 있는데 미정이 승우의 팔을 살짝 잡습니다. 따뜻한 손길입니다. 승우 씨, 우리 같이 앉을래요? 아, 네, 좋습니다. 버스 중간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습니다. 미정이 먼저 창가에 앉고 승우는 복도 쪽에 앉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어느새 고속도로에 접어듭니다. 처음 30분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보고 승우는 앞 좌석 등받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색함이 흘렀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좋았습니다. 승우 씨, 여행 자주 다니세요? 먼저 말을 건 건 미정이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깝습니다. 미소가 따뜻합니다. 아니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입니다. 저도요. 제대로 된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한 15년? 아니, 20년쯤? 미정이 손가락으로 계산하다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승우의 가슴을 찌릅니다. 무언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오래됐네요. 애들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그러다 보니까요. 미정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납니다. 승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 느낌 알아요. 바쁠 땐 시간이 없어서 힘든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그게 더 힘들죠. 맞아요. 그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미정도 승호처럼 공허함을 안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위로가 됩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갑니다. 오전 11시쯤 지리산 노고단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와 달리 여기는 맑고 상쾌합니다. 나무 냄새, 흙 냄새가 납니다. 승호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으로 먹습니다. 미정은 승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향 이야기, 직업 이야기, 취미 이야기. 미정은 전직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25년을 일했다가 허리를 다쳐서 그만뒀답니다.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죠. 근데 승호 씨는 교사셨잖아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그냥 월급 받으려고 한 거죠.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식당 안이 시끄러웠지만 둘만의 공간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노고단 산책로를 걷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집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비옷을 꺼냅니다. 승호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칩니다. 같이 쓸래요? 미정이 우산이 없습니다. 승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미정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걷습니다. 어깨가 살짝 스칩니다. 그 접촉이 낯설지만 싫지 않습니다. 산책로는 젖어서 미끄럽습니다. 돌계단을 내려가는데 미정이 발을 헛디딥니다. 순간 휘청하는 미정의 팔을 본능적으로 잡습니다. 미정의 손이 승호의 손을 꽉 움켜쥡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정이 승호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승호도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손을 잡은 채로 승호의 가슴 한쪽이 떨립니다. 이 떨림이 뭘까요? 두려움일까요? 설렘일까요? 저녁 6시 숙소에 도착합니다. 펜션 2층짜리 건물입니다. 여자들은 2층, 남자들은 1층에 배정됩니다. 각자 짐을 풀고 씻은 뒤 식당에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삼겹살 구이와 된장찌개, 소주 한 병씩 돕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떠듭니다. 승호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분위기에 맞춰 한 잔 마십니다. 미정도 소주 한 잔을 입에 댑니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집니다. 승호 씨, 산책 나가실래요? 저녁 8시 미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펜션 밖은 어둡지만 가로등이 있어 걷기엔 무리가 없습니다. 둘은 나란히 걷습니다.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봄밤의 소리입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걸어봤어요. 승호 씨, 혹시 외로우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승호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외롭냐고요? 당연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많이 외로워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승호는 그녀를 봅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그녀의 눈빛이 보입니다. 그 눈빛에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됐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딸은 시집갔고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고 그냥 혼자예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혼자더라고요. 미정이 고개를 듭니다. 별이 보입니다. 봄밤의 별은 유난히 많습니다. 전 신뢰라는 단어가 좋아요. 신뢰요? 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어려운 것일수록 가치가 있잖아요. 승우는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냥 그 말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신뢰.
미정에게 그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은 더 이상 말없이 걷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딱 알맞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귀가 기립니다. 어제처럼 나란히 앉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지리산을 떠나는 길. 비는 계속 내립니다. 미정은 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건지 눈을 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승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봅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물. 그 너머로 보이는 미정의 실루엣. 이상하게 그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잠시력 광장에서 헤어질 때 미정이 말합니다. 다음 모임 때 또 봐요. 네, 그럼요. 미정이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승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봅니다. 빗속에서 멀어지는 그 뒷모습이 묘하게 아련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누군가와 함께했다는 온기.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지리산 여행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펜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승우는 1층 방에서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어제보다 밝아 보입니다. 이틀 동안 많이 웃었나 봅니다. 볼에 미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 8시 식당에 모여 아침을 먹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미정이 승우 옆자리에 앉습니다. 밤새 잘 잤냐고 묻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집 가기 전에 잠깐 산책하실래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펜션 뒤쪽에 작은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 걸어요. 아침 9시 둘은 펜션 뒤편 오솔길을 걷습니다.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풀잎들이 반짝입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합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미정이 걸음을 멈춥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작은 의자가 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연두색 표지의 낡은 수첩입니다. 승우 씨. 네. 제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의 손이 떨립니다. 수첩을 꽉 쥐고 있습니다. 승우는 긴장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 약속이 필요해요. 약속이요? 네. 만약 승우 씨하고 제가 앞으로 계속 만난다면요. 아니, 만나기 전에 미리 정해둬야 할 것들이 있어요. 미정이 수첩을 펴니다. 한 페이지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습니다. 승우는 그 글씨를 봅니다. 첫째, 재정 상태 투명 공개. 둘째, 명예 공유 전 동거 금지. 셋째, 헤어질 시 여행비 및 선물 비용 전액 배상.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승우는 그 문장들을 다시 읽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어색합니다. 아니, 어색함을 넘어 당황스럽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대로예요. 승우 씨하고 제가 만약 진지하게 만난다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해요. 재정 상태 공개라는 건 통장 잔고, 부채, 자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한테요. 승우는 숨이 막힙니다. 재정을 다 보여주라고요. 통장까지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요. 명예 공유 전 동거 금지는요? 집이든 차든 뭐든 명의를 같이 올리기 전엔 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헤어질 때 배상은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 서로한테 쓴 돈을 정산하자는 거예요. 여행비든 선물이든요. 승우는 손을 떨며 물병을 듭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목이 메입니다. 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정 씨,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지나치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승호 씨, 미정이 수첩을 내려놓습니다. 승호를 똑바로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전 조건 없이 사랑하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무슨... 제 전 남편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 떨립니다. 결혼 3년 차에 제 명의로 대출받았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요. 승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어요. 도박 같은 거 다 날렸어요. 7천만 원.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미정 씨, 그것뿐인 줄 아세요? 집도 제 명의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으로 하래서 그렇게 했죠. 근데 이혼할 때 그 집 절반을 그 사람이 가져갔어요. 미정이 눈물을 닦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전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을 믿지 않아요. 사람은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근데 계약은 안 변해요. 그래서 전 이게 필요해요. 승호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머릿속도 구름처럼 흐릿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해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 급하지 않아요. 근데 미정 씨, 이건 너무... 승호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전 이렇게밖에 못해요. 또 다치고 싶지 않아서요. 미정이 수첩을 가방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승호도 따라 일어납니다. 둘은 다시 펜션으로 걸어갑니다. 말없이 오는 길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10시 버스에 오릅니다. 어제처럼 나란히 앉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색합니다. 미정은 창밖만 봅니다. 승호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3가지 약속이 계속 맴돕니다. 재정 투명 공개, 명예 공유 전 동거 금지, 헤어질 시 비용 배상.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관계인가요? 승호는 알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잠실역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승호와 미정도 버스에서 내립니다. 헤어질 시간입니다. 승호 씨, 오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연락드릴게요. 미정이 돌아섭니다.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갑니다. 승호는 그 자리에 섭니다. 미정의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손을 흔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요? 승호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하얀 천장이 텅 비어 보입니다. 3가지 약속?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재정 투명 공개, 명예 공유 전 동거 금지, 헤어질 시 비용 배상. 이게 사랑인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미정이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 신뢰를 잃어본 사람의 두려움, 그게 저런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밤 11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봅니다. 낯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이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녀를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함과 냉기가 동시에 섞입니다. 미정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 동시에 이 관계가 두려운 마음, 둘 다 진짜입니다. 침대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켭니다. 미정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오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승호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웁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봄비. 조용히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미정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전 조건 없이 사랑하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 목소리가 슬픕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승호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승호는 미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비는 계속 내립니다. 승호는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신뢰란 뭘까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윤미정이라는 사람이 승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게 편하면서도 불편하다는 것. 화요일 아침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딸 지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길에 들러 냉장고를 확인하고 반찬을 채워주곤 합니다. 아빠, 저예요. 왔니? 거실에 앉아있던 승우는 일어나 마중을 나갑니다. 지은이 큰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들어옵니다. 김치통, 반찬통, 과일 봉지가 보입니다.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 혼자 어떻게 다 먹어? 아빠 혼자 계시는데 제대로 챙겨 드셔야죠. 냉장고에 넣을게요. 지은이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반찬 정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승우는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별 관심 없지만 그냥 켜둡니다. 아빠, 커피 드릴게요. 지은이 커피를 타서 건넵니다. 믹스커피지만 딸이 타주는 커피는 맛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지은이 승우 옆에 앉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아빠, 요즘 여행 동호회 잘 다니세요? 응, 한 달에 2번 정도. 재밌으세요? 그럭저럭. 사람들 만나니까 괜찮더라. 그게요. 지은이 말끝을 흐립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는 커피를 내려놓고 딸을 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혹시 그 동호회에서 여자분 만나셨어요? 순간 승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이 승우의 얼굴을 빤히 봅니다. 누가 그러던? 아빠 반응 보니까 맞네요. 누구세요? 그냥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이야. 윤미정 씨요? 승우는 놀라서 딸을 봅니다. 이름까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회사 부장님, 아버님이 그 동호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평소보다 날카롭습니다. 아빠, 그 여자 수상해요. 수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처음 만나자마자 재산 얘기하고 명예 얘기했다면서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승우는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정의 사정을, 그녀가 겪은 상처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지은아, 그분한테 사연이 있어. 전 남편한테 사기당한 일이 있어서. 그게 아빠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빠, 그 사람 아빠 돈 노리는 거예요. 딱 봐도 그래요. 지은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회장님 말씀이 그 여자 전에도 다른 남자분한테 접근했었대요. 근데 그분 자식들이 반대해서 안 됐대요. 승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미정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 만나세요? 지은아, 아빠 외롭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되죠. 특히 돈 밝히는 사람은요. 지은이 가방을 챙깁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됐나 봅니다. 저 가봐야 돼요. 아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멀리 하세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조용해집니다. 승우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커피는 식었습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차갑고 씁니다. 목요일 오후입니다.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 후 근처 카페에 모이는 일정입니다. 승호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15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저쪽에 미정이 보입니다. 그녀가 승호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승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답합니다. 승호 씨, 여기 앉으세요. 회장인 김상우 씨가 자리를 권합니다. 승호는 미정에게서 떨어진 자리에 앉습니다. 미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승호를 봅니다. 승호는 눈을 피합니다. 산책이 끝나고 카페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승호와 미정도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미정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계속 창밖만 봅니다. 승호 씨, 오늘 왜 그러세요? 미정이 작게 묻습니다. 승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십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미정이 승호에게 다가옵니다. 승호 씨,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저 피하시는 거 다 보여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미정 씨, 미안해요. 요즘 좀 생각할 게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요? 그냥 이것저것요. 미정이 한숨을 쉽니다. 어깨가 축 처집니다. 제가 그 약속 때문에 부담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승호 씨 표정 보면 알아요.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였죠? 승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아닙니다. 지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 여자 아빠 돈 노리는 거예요. 승호 씨,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다시 안 다치고 싶을 뿐이에요. 알아요. 이해해요. 이해한다면서 왜 저를 피해요? 미안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미정이 가방을 챙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승호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 기다릴게요. 미정이 돌아섭니다. 카페를 나갑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승호는 그 자리에 앉아 그녀가 멀어지는 걸 봅니다. 가슴 한쪽이 아픕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김상우 회장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이 선생,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이세요? 윤미정 씨 말이요. 그분하고 가까워지신 것 같던데. 그게, 조심하세요. 그 여인, 전에도 재산 문제로 소문이 있었어요. 이혼할 때 전 남편 재산 절반 챙겼다던데요. 그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돈에 밝은 여자예요. 이 선생 같은 분한테 접근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회장님,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단정이 아니라 충고예요.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걸까요? 미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흔들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정이 정말 승호의 돈을 노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상처받아서 조심하는 걸까요? 밤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휴대폰에 미정에게서 온 문자가 있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승호는 답장을 쓰지 못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엎어둡니다.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아니라 초여름 소나기 같습니다. 세차게 내립니다. 빗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내가 비겁한 건가요? 승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정을 믿고 싶은 마음, 동시에 주변 사람들 말이 신경 쓰이는 마음, 둘 다 진짜입니다. 비에 젖은 창문에 승호의 모습이 비칩니다. 흐릿하고 초라합니다. 이 남자가 과연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승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불신 사이에서,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승호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네, 오장을 삼천자 분량으로
아티팩트에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미정을 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미정에게서 3번의 문자가 왔습니다. 승호 씨, 괜찮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고 싶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승호는 한 번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봅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미정의 문자를 다시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피하는 건 비겁합니다. 최소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립니다.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미정 씨, 저예요. 승호 씨, 미안해요. 연락 못 드려서.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승호 씨, 저 만나주실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만날까요? 네. 종로 그 카페에서 봐요. 2시에.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봅니다. 골목길에 사람들이 오갑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입니다. 하지만 승호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입니다. 오늘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미정이 마주 앉습니다. 커피를 주문합니다. 주문을 받고 간 직원. 다시 둘만 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승호 씨, 네. 왜 저를 의심했어요?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승호는 시선을 피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대답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요? 미정 씨가 재산을 노린다고. 미정이 숨을 들이쉽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주먹을 쥡니다. 그래서 저를 피한 거예요? 죄송해요. 승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승호는 고개를 들어 미정을 봅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요. 제가 제대로 판단하는 건지, 제가 너무 외로워서 착각하는 건지. 미정이 눈물을 닦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손등이 젖습니다. 승호 씨,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끝까지요. 네. 미정이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쌉니다. 따뜻함을 느끼려는 것처럼. 전 25살에 결혼했어요. 간호사 3년 차였죠.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착해 보였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결혼 2년 차에 딸을 낳고 4년 차에 아들을 낳았어요. 애들 키우면서 병원 일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남편은 그새 과장이 됐고요.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승호는 조용히 듣습니다. 결혼 8년 차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랑 같이 식당 차린다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제 명의로 3천만 원 대출받았어요. 미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손이 떨려 잔이 덜컹거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6개월 후에 또 대출받았어요. 1,000만 원. 1년 후엔 1,500만 원. 제가 얼마를 벌어도 빚만 늘어났어요. 식당은 망했어요. 1년 만에. 남편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대요. 다 날렸어요. 빚만 5,500만 원 남았죠. 승호는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미정의 이야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그래도 버텼어요. 부부니까 같이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정의 목소리가 더 떨립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저한테 손찌검했어요. 빚 독촉 전화가 오면 제 탓이래요. 당신은 안 벌어오냐고, 여자가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냐고. 그건 견뎠어요. 애들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우냐고. 그 말 듣고 정신 차렸어요. 이혼했죠. 미정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엔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둡니다. 이혼 소송 1년 걸렸어요. 남편이 제가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했거든요. 증거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다 퍼뜨렸어요. 저는 그냥 당했어요. 미정 씨, 집은 절반 나눴어요. 제 명의였는데도 빚은 제가 다 갚았어요. 10년 걸렸어요. 밤낮 일했어요. 허리 다쳐서 그만둘 때까지요. 미정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승우를 봅니다.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믿지 말고 계약을 믿어야 한다는 거. 사랑은 변하지만 글로 쓴 건 안 변한다는 거. 승우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미정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승우 씨, 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돈 밝힌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시 안 다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승우는 손을 뻗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정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미정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승우 씨, 이젠 제가 믿어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네. 약속해요. 미정이 승우의 손을 꽉 쥡니다. 따뜻해집니다. 둘의 손이 함께 따뜻해집니다. 카페 밖으로 햇살이 비칩니다. 오후의 따뜻한 빛.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그 빛이 둘을 감쌉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신뢰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질 준비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맑고 푸릅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뿌듯합니다. 옳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미정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바로 옵니다. 네, 언제든지요. 웃음이 납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납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말로 봄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입니다. 동호회 정기 모임입니다. 이번엔 남산 산책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걷습니다. 승우와 미정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걷기 딱 좋아요. 둘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본 영화 이야기, 요즘 읽는 책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지만 즐겁습니다. 승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승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지만 다 들립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둘 완전히 붙었네. 윤미정 씨, 결국 물고기 잡았네요. 이 선생님 은퇴금 많으실 텐데. 속삭이는 목소리지만 다 들립니다. 미정의 걸음이 느려집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승우가 작게 말합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상처받은 표정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산책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승우와 미정도 자리에 앉습니다. 회장 김상우 씨가 다가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이 선생, 요즘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 회장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큽니다. 조심하세요. 사람들 입이 험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미정 씨 말이에요. 이 선생 돈 노린다고 다들 그래요. 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승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첫 만남에 재산 얘기부터 했다며요? 정상이에요, 그게. 옆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승호 쪽을 봅니다. 그리고 미정을 봅니다.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기, 저 말하는 거죠? 미정이 일어섭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제가 돈 밝히는 여자라고요? 아, 미정 씨. 그게 아니라. 김 회장이 당황합니다. 손을 내젓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립니다. 전 그냥 조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시 안 속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한 게 잘못이에요? 서로 투명하게 하자고 한 게 나쁜 거예요? 카페 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미정을 봅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의심하는 눈빛으로. 미정은 그 시선들 속에 홀로 서 있습니다. 승호 씨도 저를 그렇게 보시나요? 미정이 승호를 봅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 눈빛이 승호를 찌릅니다. 저를 돈 밝히는 여자로 보세요?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보세요? 승호는 입을 엽니다. 뭔가 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습니다. 그 시선들이 승호를 짓누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입니다. 10초일까요? 20초일까요? 그 침묵이 칼처럼 미정을 베는 게 보입니다. 미정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알겠어요. 미정이 가방을 챙깁니다. 손이 떨려 가방 끈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 끝에 겨우 잡습니다. 승호 씨도 똑같으시네요. 결국 다 똑같아요. 미정 씨, 그게 아니라. 승호가 일어섭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미정이 카페를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빠른 발소리입니다. 도망치듯 내려갑니다. 승호는 그 자리에 섭니다. 멍하니, 바보처럼. 이 선생, 괜찮으세요? 누군가 묻습니다. 승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잔을 봅니다. 식어버린 커피, 마시지 않은 커피.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는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먼저 갈게요. 인사들이 오갑니다. 승호는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카페에 승호만 남습니다. 텅 빈 카페입니다. 텅 빈 마음입니다. 난 왜 한 번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승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쓰디쓴 후회입니다. 그때 왜 침묵했을까요? 왜 미정 편에 서지 못했을까요?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비겁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이 정적이 승호를 짓누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미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습니다. 다시 겁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미정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받아주세요.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밤이 깊어갑니다. 승호는 창가에 섭니다. 밖을 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집니다. 사람들이 잠듭니다. 하지만 승호는 잠들 수 없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물 흘리던 그 얼굴, 배신감에 가득 찬 그 눈빛. 승호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승호의 침묵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잣말이 나옵니다. 빈방에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미정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5월의 비입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리는 비입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승호는 섭니다.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거울을 봅니다. 승호의 얼굴이 비칩니다. 늙은 얼굴입니다. 힘없는 얼굴입니다. 이 남자가 과연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지킬 자격이 있을까요?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40분입니다. 긴 밤입니다. 너무 긴 밤입니다. 승호는 천장을 봅니다. 하얀 천장입니다. 텅 빈 천장입니다. 마음도 텅 비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미정 씨, 미안해요. 승호는 속으로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하지만 그 말은 미정에게 닿지 않습니다. 목요일 오후입니다. 동호회 정기 모임입니다. 이번엔 남산 산책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걷습니다. 승우와 미정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걷기 딱 좋아요. 둘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본 영화 이야기, 요즘 읽는 책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지만 즐겁습니다. 승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승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지만 다 들립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들 완전히 붙었네. 윤미정 씨, 결국 물고기 잡았네요. 이 선생님 은퇴금 많으실 텐데. 속삭이는 목소리지만 다 들립니다. 미정의 걸음이 느려집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승우가 작게 말합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상처받은 표정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산책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승우와 미정도 자리에 앉습니다. 회장 김상우 씨가 다가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이 선생, 요즘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 회장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큽니다. 조심하세요. 사람들 입이 험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미정 씨 말이에요. 이 선생 돈 노린다고 다들 그래요. 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승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첫 만남에 재산 얘기부터 했다며요? 정상이에요, 그게. 옆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승호 쪽을 봅니다. 그리고 미정을 봅니다.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기, 저 말하는 거죠? 미정이 일어섭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제가 돈 밝히는 여자라고요? 아, 미정 씨. 그게 아니라. 김 회장이 당황합니다. 손을 내젓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립니다. 전 그냥 조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시 안 속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한 게 잘못이에요? 서로 투명하게 하자고 한 게 나쁜 거예요? 카페 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미정을 봅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의심하는 눈빛으로. 미정은 그 시선들 속에 홀로 서 있습니다. 승호 씨도 저를 그렇게 보시나요? 미정이 승호를 봅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 눈빛이 승호를 찌릅니다. 저를 돈 밝히는 여자로 보세요?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보세요? 승호는 입을 엽니다. 뭔가 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습니다. 그 시선들이 승호를 짓누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입니다. 10초일까요? 20초일까요? 그 침묵이 칼처럼 미정을 베는 게 보입니다. 미정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알겠어요. 미정이 가방을 챙깁니다. 손이 떨려 가방 끈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 끝에 겨우 잡습니다. 승호 씨도 똑같으시네요. 결국 다 똑같아요. 미정 씨, 그게 아니라. 승호가 일어섭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미정이 카페를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빠른 발소리입니다. 도망치듯 내려갑니다. 승호는 그 자리에 섭니다. 멍하니, 바보처럼. 이 선생, 괜찮으세요? 누군가 묻습니다. 승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잔을 봅니다. 식어버린 커피, 마시지 않은 커피.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는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먼저 갈게요. 인사들이 오갑니다. 승호는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카페에 승호만 남습니다. 텅 빈 카페입니다. 텅 빈 마음입니다. 난 왜 한 번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승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쓰디쓴 후회입니다. 그때 왜 침묵했을까요? 왜 미정 편에 서지 못했을까요?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비겁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이 정적이 승호를 짓누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미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습니다. 다시 겁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미정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받아주세요.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밤이 깊어갑니다. 승호는 창가에 섭니다. 밖을 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집니다. 사람들이 잠듭니다. 하지만 승호는 잠들 수 없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물 흘리던 그 얼굴, 배신감에 가득 찬 그 눈빛. 승호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승호의 침묵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잣말이 나옵니다. 빈방에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미정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5월의 비입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리는 비입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승호는 섭니다.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거울을 봅니다. 승호의 얼굴이 비칩니다. 늙은 얼굴입니다. 힘없는 얼굴입니다. 이 남자가 과연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지킬 자격이 있을까요?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40분입니다. 긴 밤입니다. 너무 긴 밤입니다. 승호는 천장을 봅니다. 하얀 천장입니다. 텅 빈 천장입니다. 마음도 텅 비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미정 씨, 미안해요. 승호는 속으로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하지만 그 말은 미정에게 닿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호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딸 지은이 또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가져왔다며 냉장고를 정리합니다. 승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아빠,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그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지은이 승호 옆에 앉습니다. 한참을 승호를 봅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입니다. 윤미정 씨랑 헤어지셨어요? 승호는 고개를 듭니다. 딸을 봅니다. 눈시울이 붉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빠 표정 보면 알죠. 그분 때문이시죠? 승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숨길 힘도 없습니다. 지은에게 다 보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아빠. 그 여자는 지은아. 승우가 딸을 가로막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분 나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아빠한테 재산 얘기, 사연이 있어. 전 남편한테 당한 일이 있어서 그래. 승우는 미정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 생활, 빚, 폭력, 이혼.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을 지은이 조용히 듣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랬구나. 나는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어. 사람들이 욕할 때 침묵했어. 그게 너무 후회돼. 승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지은이 한숨을 쉽니다. 아빠, 제가 알아볼게요. 뭘? 윤미정 씨에 대해서요. 제대로 알아볼게요. 소문만 듣지 말고요. 지은아,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이틀 후입니다. 지은이 전화를 합니다. 아빠, 저 지금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지은이 집에 도착합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아빠, 윤미정 씨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상처가 깊어요. 지은이 노트북을 엽니다. 화면에 뭔가 기록들이 보입니다. 이혼 기록 확인했어요. 전 남편이 사기꾼이었어요. 미정 씨 명의로 대출받고 폭력도 휘둘렀대요. 경찰 신고 기록도 있어요. 승우는 화면을 봅니다. 각종 문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호회에서 다른 남자분한테 접근했다는 소문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친하게 지낸 거였는데 그분 자식들이 오해한 거래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 네. 다시 안 다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승우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승우가 얼마나 미정을 오해했는지,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아빠 가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응. 그리고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8년 됐어요. 이제 새로운 인연 만나셔도 돼요. 저도 괜찮아요. 지은아,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진짜예요. 지은이 승우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딸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용기 내세요, 아빠. 그날 저녁입니다. 승우는 미정의 집을 찾아갑니다. 주소는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2층 끝집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누릅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집에 없는 걸까요? 계단에 앉아 기다립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듭니다. 미정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옵니다. 승우를 보고 멈춥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승우 씨? 미정 씨. 승우는 일어섭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나 봅니다. 왜 오셨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전 들을 말 없어요. 미정 씨, 제발이요. 5분만이요. 미정이 한숨을 쉽니다.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미정이 차를 내옵니다. 둘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그날 제가 침묵한 거, 미정 씨를 지켜주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차를 마십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딱딱합니다. 저 겁쟁이였어요. 사람들 눈치 보고 혼자 되는 게 무서워서 미정 씨 편에 서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무슨 기회요? 미정 씨를 제대로 지킬 기회요. 이번엔 정말 그럴게요. 미정이 승우를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승우 씨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결국 날 믿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그냥
조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또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아요. 승호는 손을 뻗습니다. 미정의 손을 잡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입니다. 조건도 약속도 다 받아들일게요.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걸 드릴게요. 뭔데요? 신뢰요. 미정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단어요. 제가 드릴게요. 미정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같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 조건 잊어요. 약속도 잊어요. 네. 그냥 다시 걸어요. 우리 둘이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미정이 승호의 손을 꽉 쥡니다. 따뜻합니다. 이번엔 정말로 따뜻합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5월의 별은 밝습니다. 둘은 나란히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손을 잡고 승호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바람이 붑니다. 봄 끝자락의 바람입니다. 곧 여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좋습니다. 미정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그 후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승우와 미정은 매주 만났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동호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수군거림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둘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올림픽공원 벚나무 길을 걷습니다. 봄에 벚꽃이 피던 그 길입니다. 지금은 단풍이 들었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승호 씨, 제가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승호는 걸음을 멈춥니다. 미정을 봅니다. 가을 햇살이 미정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이 있지만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요? 네. 결혼도 안 하고 동거도 안 하고 그냥 가끔 만나고 같이 걸으면서요. 승호는 웃습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정말요? 네. 우린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미정이 미소 짓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 주름마저 아름답습니다. 그럼 우리 약속해요. 서두르지 말자고. 천천히 가자고. 좋아요. 둘은 다시 걷습니다. 손은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맞춰집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승호 씨, 저기 벤치에 앉아요.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앞쪽으로 연못이 보입니다. 물에 단풍이 비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저 승호 씨한테 드릴 게 있어요. 미정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연두색 표지입니다. 그 수첩입니다. 3가지 약속이 적혀 있던 수첩입니다. 이거요? 네. 찢어요. 네. 이제 필요 없어요. 이런 것 없이도 저 승호 씨 믿어요. 미정이 수첩을 찢습니다. 1장, 2장. 작은 조각이 됩니다. 바람에 날립니다. 연못 위로 떨어집니다. 물 위에 떠 있다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미정 씨, 전 승호 씨 만나서 배웠어요. 신뢰는 약속이 아니라 용기라는 거요. 승호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배웠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이해라는 거요. 둘은 서로를 봅니다. 웃습니다. 말없이,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붉고 따뜻한 빛입니다. 가을 노을은 봄 노을보다 더 붉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 같네요. 미정이 말합니다. 승호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가을인데요? 아니에요.
우리한텐 지금이 봄이에요. 늦은 봄, 늦은 봄, 늦은 봄은 오래 가요. 천천히 가니까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함께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걷습니다. 벚나무 길을 따라 단풍 사이로 노을빛이 비칩니다. 붉고 따뜻한 빛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둘을 수군거릴 것입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자식들이 뭐라 하겠냐.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둘은 둘의 길을 갑니다. 승호 씨, 다음 주에 뭐 할래요? 영화 볼까요? 좋아요. 무슨 영화요? 미정 씨가 고르세요. 그럼 멜로 영화요. 멜로요? 전 액션이 좋은데. 승호 씨, 타협해요. 알았어요. 멜로 보고 그 다음 주엔 액션 보는 거예요. 약속? 둘은 웃으며 걷습니다. 공원 출구 쪽으로 천천히 둘만의 속도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벚꽃잎은 없지만 단풍잎이 떨어집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둘 주위로 흩날립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순간이, 이 사람이, 이 관계가. 승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신뢰는 약속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완벽이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공원을 나섭니다. 저녁거리가 밝습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둘도 그 속을 걷습니다. 평범한 두 사람처럼, 특별할 것 없는 두 사람처럼. 저녁 뭐 먹을래요? 미정 씨는요? 저 칼국수 먹고 싶어요. 그럼 칼국수 먹으러 가요. 손을 내밉니다. 미정이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둘의 손이 함께 따뜻합니다. 저녁 거리를 걷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늦은 봄의 속도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게 둘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젊지 않지만 진심인 이야기입니다. 둘만의 늦은 봄입니다. 그리고 이 봄은 오래 갈 것입니다. 천천히 가니까요. 함께니까요.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가로등이 켜집니다. 하나둘씩 거리가 밝아집니다. 둘은 그 불빛 속을 걷습니다. 나란히 손을 잡고. 미정이 승호를 봅니다. 승호도 미정을 봅니다. 둘은 웃습니다. 말없이. 그 미소면 충분합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도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칼국수 집에 도착합니다. 작은 가게입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문을 엽니다.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둘은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자리입니다. 밖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칼국수를 주문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저마다의 삶을 살며. 승호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행복하다는 것,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칼국수가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둘은 숟가락을 듭니다. 함께 먹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밖에선 사람들이 오갑니다. 안에선 둘이 칼국수를 먹습니다. 평범한 저녁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저녁입니다. 함께니까요. 이게 둘의 늦은 봄입니다. 천천히 가는 봄입니다. 오래가는 봄입니다. 함께하는 봄입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어 진심 감사합니다. 우리 노년에 외롭고 혼자인 게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남과 인연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같이 하는 기쁨으로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사연 손편지였습니다.